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마을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집은 완전히 부서지고 가재 도구도 성한 것이 없습니다. 루안스크주에 이어 도네츠크주 점령에 나선 러시아군은 민간인 시설까지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집중 포격으로 도시를 초토화한 후 병력을 투입하는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Сейчас везде стреляют. А ехать куда-то, бросать свой дом тоже не особо хочется. У меня ребенок. 리시찬스크 함락 이후 러시아의 다음 목표물로 알려진 슬로반스크는 집속탄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Місто Слов'янськ було російсько-окупаційними військами випущено біля 30 боєприпасів касетної дії. 우크라이나 정부도 우선 민간인을 최대한 대피시켜 인명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Чим менше буде тут людей, тим більше буде наша концентрація саме на ворогів і на виконанні своїх функцій.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에서 미국이 지원한 고속기동 로켓포인 하이마스 2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마스는 정밀 유도 로켓 여러 발을 한꺼번에 발사할 수 있고 기동성도 갖춰 전쟁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아왔습니다. 러시아군의 주장이 맞는다면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는 하이마스 2대만 남게 돼 우크라이나 전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김선우입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쑥대밭이 된 학교입니다. 몇 주 동안 집중 포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는 폐허가 됐습니다. 한층 강해진 러시아 공세로 우크라이나 전역은 또다시 격전장으로 변했습니다. Так что твари, самое настоящее, не знаю, слов нет просто. Вообще нет слов. Нет слов. И когда вот он остановится, этот 러시아가 탈환을 전쟁 명분으로 삼은 돈바스 지역 4분의 3이 러시아군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리시찬스크에서 철수하면서 루한스크주 전체가 러시아 통제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도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Повернемось завдяки нашій тактиці, завдяки нарощуванню постачання сучасної зброї. Україна нічого не віддає. 새로운 변수도 생겼습니다. 러시아군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던 벨라루스가 참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는 서방이 공격하면 즉각 보복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Мы будем воевать, еще раз повторяю, только в одном случае, если вы переступите последний метр нашей земли и вторгнетесь на нашу землю. Если вы будете убивать наших людей, мы ответим. Поэтому 벨라루스가 직접 전쟁에 뛰어들면 국경을 맞댄 폴란드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빠른 종전을 바라는 지구촌 희망과는 달리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전쟁으로 초토화된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논의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스위스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38개국 정부 대표자와 유럽연합 등 14개 국제기구가 참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재건에 7,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72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Хто має заплатити за план відновлення, який вже зараз оцінюється в 750 мільярдів доларів? Ми вважаємо, що ключовим джерелом відновлення мають бути конфісковані активи Росії та російських олігархів. 슈미갈 총리는 상수도나 교량 등 가장 시급한 부문의 복구는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의 기반 시설은 1,000억 달러 상당이 파괴된 상태라는 게 그의 지적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The European Commission has proposed to the government of Ukraine to set up a reconstruction platform to map investment needs, to coordinate action. EU는 전쟁이 시작된 후 우크라이나에 8조 4천억 원을 재정적으로 지원했고 앞으로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루한스크 지역을 장악한 직후 푸틴 대통령은 공세를 계속할 것을 군에 주문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So the next awardee is Jun Ha from Princeton University. 한국계 최초로 필즈상을 받은 허준희 교수. 핀란드 현지 시각으로 아침 8시였지만 밝은 얼굴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허 교수는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수학의 매력도 공동 연구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끊을 수 없는 중독성이 있어서 수학의 매력에 10몇 년 전에 빠진 이후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즈상 수상 소식은 올해 초에 미리 전해 들었다면서 의외로 차분했던 가족의 반응도 전했습니다. 네, 필즈상 수상 소식은 올해 초에 처음 들었는데요. 좀 밤 시간대이기도 하고 아내는 자고 있는 중이라서 10분 정도 고민하다가 깨워서 했는데 아내는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바로 다시 자더라고요. 자신이 수포자였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와전된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수학 성적이 좋았을 때도 있고 좋지 않았을 때도 있지만 항상 중간 이상은 했기 때문에 수포자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고요. 또 자신은 한국에서만 수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며 수학과 같은 기초 학문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단기 성과에 목매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젊은 수학자들이 부담감을 느껴서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자유롭게 즐거움을 쫓으면서 허 교수의 석사 시절 지도 교수였던 김용훈 교수는 한국 교육 시스템의 아쉬움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들이 재능을 좀 더 빨리 발견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린 나이부터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이제 허준희 교수가 4년 전, 8년 전에 받을 수 있었던 필드상이 아닌가. 허준희 교수는 오는 8일 입국한 뒤 여느 때처럼 한국에서 여름을 보낼 예정입니다. 또 오는 13일에는 필즈상 수상과 관련해 대중들을 위한 해설 강연도 나설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미국 하와이 진주만에 26개국 함정이 정박해 있습니다. 태평양 해상에서의 연합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 해군 주도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환태평양 훈련, 림팩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는 일본과 호주를 비롯해 26개 나라에서 함정 38척과 잠수함 4척, 항공기 170여 대와 9개국 해병대와 병력 2만 5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을 비롯해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과 한국형 구축함 문무대왕함 등 3척과 1,800톤급 잠수함인 신돌석함을 파견했습니다. 또 한국형 상륙돌격 장갑차 9대, 병력 1,000여 명 등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역대 최대 전력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우리 해군 지휘관이 사상 처음으로 원정 강습 단장을 맡았습니다. 우리 해군 지휘관이 미군 함정에 올라 8개국 수상함 13척과 병력 1,000여 명을 직접 지휘하는 겁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해군이 최대 최고의 전력을 파견한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해군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고 세계 안보에 기여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 또한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정 강습단은 항공기 등이 적의 거점을 타격하면 상륙작전을 전담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 정밀 타격과 대공, 대잠 작전, 특수전 등 복잡한 능력이 요구됩니다. 원정 강습단 지휘는 우리 해군의 작전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This is not an exercise to us. This is prep for combat, sir. 2020년엔 코로나19로 소규모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유도탄 실사격 훈련과 해상 공방전 등 다양한 훈련이 진행됩니다. 장비 숙달과 전술 토의 같은 정박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참가국들은 오는 11일부터 출항해 하와이 해상에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합니다. 미국 하와이에 있는 마라도함에서 YTN 한현입니다. 누리호 성능 검증 위성에 실린 4기의 큐브 위성 가운데 가장 먼저 분리된 건 조선대 팀의 큐브 위성입니다. 무게 9.6kg으로 탑재된 큐브 위성 가운데 가장 무거웠지만 사출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조선대 팀은 사출 11시간 만에 위성의 상태와 배터리 잔량 등에 대한 정보를 수신했습니다. 무게가 가장 무거운 위성이 사출이 되게 되면
그 성능 검증 위성의 동적 특성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 위성을 가장 먼저 사출을 하고 안정화를 찾는 다음에 그 다음 위성들을 사출한다라고. 이후 지난 1일에는 카이스트, 3일 서울대, 5일에는 연세대 팀의 큐브 위성이 차례로 사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카이스트와 서울대 팀의 큐브 위성은 지상국과 위성 간 양방향 통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지상국이 내린 명령에 따라 위성이 상태를 바꾸고 모든 기능이 정상적이라는 신호까지 보내온 겁니다. 초기에 사출되고 나서 안테나 전개가 안 돼서 신호가 약했던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칫하면은 위성과의 통신이 아예 두절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그 사출 다음 날에 지상국에서 그 안테나 전개를 하라는 명령에 위성이 잘 응답을 해서 양방향 교신에 성공한 큐브 위성들은 앞으로 길게는 2달 정도 기능 점검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에는 하루 4-5번 지구를 돌게 되는데 이 가운데 2번 우리나라 상공을 지날 때 지형과 대기 환경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 과기정통부가 모집한 큐브 위성 경진대회에 작은 계획서 하나로 시작된 대학팀의 큐브 위성 프로젝트. 그 아득했던 꿈은 세계 최초로 발사체가 아닌 위성에서 사출돼 우주 궤도에 오른 데 이어 실제 과학 임무 수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메시와 함께 카타르 월드컵 공인국 알릴라 모델이 된 손흥민 선수. 지난 시즌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월드컵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며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호날두를 보기 위해서 월드컵을 간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온통 진짜 이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가장 커서. 다음 시즌 목표는 늘 그랬던 것처럼 우승. 자신은 지난 시즌보다 더 잘하는 것이 목표라고 스스로를 독려했습니다. 저번 시즌보다 더 잘하는 시즌을 또 열심히 하는 시즌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시즌에 항상 임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 K리그 올스타와 맞대결을 위해 틈틈이 몸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대표팀에서가 아닌 또 토트넘의 손흥민으로 좀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특별한 기회인 것 같고 너무 잘하고 싶어요. 부담도 있습니다. 한국 맛집을 데려갈 것이라는 토트넘 동료들의 부푼 기대 때문입니다. 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돼요. 왜냐면은 뭐 한두 명이면은 뭐 그냥 그렇죠. 가서 그냥 먹어 그렇죠. 그냥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는데 이제 막 거의 뭐 한 50명, 60명 되니까 분명히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카타르 월드컵에 가는 동료들에게 해주고 싶은 캡틴 손흥민의 말은 즐기자는 것. 그냥 그 무대를 좀 즐기라고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4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를 많은 부담감, 많은 무게감 때문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거를 다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경기장에 임해야 또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YTN 김동민입니다. 가족과 측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우닝가 총리실 앞에 나온 존슨 총리. 대로변에서 시위대 야유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수당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It is clearly now the will of the Parliamentary Conservative Party that there should be a new leader of that party and therefore a new Prime Minister. 존슨 총리는 코로나19 공세 기간 총리실에서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난달 6일 보수당 신임 투표에서 재신임에 성공했지만 보궐선거 패배에 이어 성추행 의심을 받는 측근을 투둔하며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또다시 당에서 신임 투표 요구가 나오고 측근 정관들마저 줄줄이 사퇴하자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And I want you to know how sad I am to be giving up the best job in the world. 존슨 총리는 다만 새 총리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총리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수당은 여름에 경선을 치르고 10월 초 당대회 전에 새 총리를 선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총리직을 몇 달 유지하는 데 대해 노동당이 신임 투표를 압박하고 나섰고 여당에서도 즉각 퇴진 요구가 나오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He needs to go completely. None of this nonsense about clinging on for a few months. He's inflicted lies, fraud and chaos in the country. 런던 시장을 지낸 엘리트 스타 정치인으로 숱한 사생활 논란을 일으켰던 존슨 총리. 코로나19 대응에 무능했다는 비판 속에 이딴 거짓말 의혹으로 도덕성도 큰 상처를 입으면서 결국 실패한 리더로 남게 됐습니다. YTN 김건희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돌로미티 최고봉 마르몰라다 주변을 구조헬기가 돌며 생존자를 찾고 있습니다. 부근에 있던 빙하 덩어리가 와르르 무너져 산 중턱에서 트레킹을 즐기던 등반객들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로 30명 가까운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실종자가 많아 사망자 수는 늘 가능성이 큽니다. 해발 3,343m인 마르몰라다 산은 한여름에도 만년설을 볼 수 있어 수많은 관광객과 산악인들이 찾습니다. No, è bene alpinisti che stiamo scendendo la Marmolada, insomma, c'è con la corda, è attrezzatissimi con i ramponi e tutto quanto, anzi. 구조팀은 구조 인원을 총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는 한편 실종자 파악을 위해 주차된 차량들의 번호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찾은 이탈리아 총리는 참사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했습니다. Ora, questo è un dramma che certamente ha dell'imprevedibilità, ma certamente dipende dal deterioramento dell'ambiente e della situazione climatica. 지난달 말부터 이탈리아를 강타하고 있는 섭씨 40도를 넘는 폭염에 정상 부근 얼음이 녹아 빙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외신은 마르몰라다 정상부의 기온이 역대 최고인 섭씨 10도를 기록한 지 하루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찌감치 폭염이 알프스 산맥을 덮치면서 빙하 추가 붕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아 성조기를 든 아이들이 들뜬 분위기 속에 행진 시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총성이 들리고 시민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총성이 이어지고 독립기념일 퍼레이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수백 명의 행진 참가자들은 의자와 유모차, 자전거 등을 버리고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I remember hearing shootings and going like that's and then reloading and then again and people screaming and running. I thought that it was the Navy that was saluting the flag with the rifles, but then when I saw people running, I picked up my son and I started running. 이번 사건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중상자가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이 지역 출신인 22살 백인 남성 로버트 크리모 3세를 체포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이미 총기 난사를 암시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근 건물 옥상에서 고성능 소총을 발견한 경찰은 범인이 행렬을 향해 총기를 무차별 난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here we're going to begin the next phase of the investigation and speak with this person to make sure or see if in fact he is connected to this incident. 총격이 벌어진 하이랜드 파크는 시카고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부유한 마을입니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주민 3만 명 가운데 90% 정도가 백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경일에 빚어진 참사가 충격적이라며 총기 사건의 고질병을 끝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지난달 동남아에서 원숭이 두창 첫 감염 사례가 보고된 싱가포르에서 이번엔 지역 감염도 발생했습니다. 첫 사례는 싱가포르를 다녀간 영국인 항공승무원이었지만 어제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45세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지난 5월만 해도 미국과 유럽이 중심이었는데 그새 확산세가 가팔라졌습니다. Across the world,
There has now been more than 6,000 cases recorded in 58 countries. Testing remains a challenge, and it's highly probable that there are a significant number of cases not being picked up. WHO는 결국 이달 18일쯤 긴급회의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에 대한 PHEIC,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I plan to reconvene the emergency committee so they are updated on the current epidemiology and evolution of the outbreak and implementation of countermeasures. WHO는 지난달 23일 첫 긴급회의에선 PHEIC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PHEIC는 WHO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과 관련해 발령하는 최고 수준의 경보 단계입니다. 현재는 2020년 1월 말 PHEIC가 발령된 코로나19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천연두와 증상이 비슷한 원숭이 두창은 지난 40여 년간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이었습니다. WHO는 또 최근 2주 동안 코로나19 감염이 세계적으로 30% 이상 급증했다면서 미국 화이자사에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생산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잠수교를 뛰는 그녀로 알려진 가상인간 루시. 29 직장인인 그녀는 광고도 찍고 최근 드라마에도 캐스팅됐습니다. 루시의 얼굴은 눈, 코, 입 부위별로 설문조사를 통해 만들어냈습니다. 재미있는 건 2030 세대와 4050 세대의 설문 결과가 확연히 달랐다는 겁니다. 홍영민인 같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좀 인위적인 그런 얼굴형들이 좀 있었습니다. 확실히 2030이 원하는 것들은 조금 자연적인,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MZ세대의 열망을 녹여낸 대표적인 가상인간은 로지입니다. 젊은 층이 가장 많이 팔로우하는 SNS 유명인들의 얼굴을 분석해서 만든 겁니다. 쌍꺼풀 없는 눈에 동그란 콧망울을 가졌고 주근깨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컴플렉스 없는 자신감들을 좀 더 외적으로 좀 표현해내려고 했었지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진 않았었어요. 자신감 있는 MZ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남성 가상인간 역시 젊은 층 스타일을 최대한 반영해서 만들었습니다. I'm a 19-year-old robot living in LA making music. 세계적으로 성공한 가상 모델 미켈라는 외모보다는 이야기와 소통에 공을 들였습니다. 환경과 성소수자 등 MZ세대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거침없이 드러내면서 그들의 친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함께 갈수록 늘고 있는 가상인간. 이들은 주 무대인 인플루언서 시장에서 조만간 인간을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물론 가상인간이 단순히 인간의 욕망을 담은 대체제에 불과할지 아니면 또 다른 가치를 창조하는 콘텐츠가 될 것인지는 결국 인간의 손에 달렸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넌 서울있구나. 너는 노였구나. 난 들어야겠다. 개막을 앞두고 연습에 한창인 배우들. 지난 2016년 전석 매진의 주역이었던 전무송, 박정자, 성숙, 정동환, 유인촌, 윤석화 씨 등이 다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때와 달리 주연을 젊은 후배들에게 넘겨주고 기꺼이 조연을 맡았습니다. 대사가 제가 7마디예요. 근데 매일 와서 5시간씩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박정자 선생님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멈춰있던 복수심이 되살아난다. 불타오른다. 마침내 내려친다. 피해를 타고 휘어없을 내려친다. 주인공 햄린 역을 물려받은 강필석 씨 등 젊은 배우들은 그나마 선배들의 격려로 부담감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정말 너무 많이 챙겨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 선배님들 덕분에 이렇게 좀
조금은 수월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출을 맡은 손진책 감독 역시 신구 세대의 조화가 이번 작품을 이끄는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배분 동료들은 그 자체로서 이미 몇십 년 무대에 선 자체로서 그냥 서 있는 자체로서 사실 저는 만족합니다. 만족하고요. 또 우리 그 신진 배우들은 그 힘을 이어받아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6년 전 흥행과 작품성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던 햄릿이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 상실된 연극을 다시 깨울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우진입니다. 충남 태안 갯벌에서 또 유물이 나왔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올해 5월 발굴 조사로 찾아낸 용머리 장식기와인 취두 상단과 칼자루 모양 장식품인 건파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건파 발굴로 취두 상단 하단과 함께 조선 전기 용머리 장식기와의 완전한 모습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완전체의 높이는 1m, 무게는 120kg입니다. 취두는 왕실 건축물의 용마루 양쪽 끝에 설치하는 대형 장식기와로 왕실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잡상 가운데 맨 앞에 놓이는 장수상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건파는 취두 상단에 꽂는 장식품으로 빗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용도와 함께 용마루를 갉아먹지 말라는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건파가 꽂혀짐으로써 집을 지키는 화재를 방지하는 그런 그 승용의 역할을 감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겠고요. 유물들이 태안 갯벌에 묻힌 이유는 분명하지 않아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용 흔적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용산에서 만든 기와를 실은 배가 남쪽으로 가다가 침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 용산 와서에서 만들어서 그 충청 이남 쪽에 왕실 관련된 사찰이라든지 왕실 관련 건축물에 사용하기 위해서 가다가 태안 앞바다에 빠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9년 조개를 캐던 주민이 유물을 발견한 이후 속속 추가 발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유물은 조선 전기 왕실 건축물의 세부 모습을 보증할 수 있는 유일한 고고 자료로 평가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